대출금을 갚기 위해 너굴 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너굴 사장이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3명의 이주민이 온다고 하네요. 바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초기 3주민 노가다. 사실 제가 본텐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사오는 3명의 주민을 원하는 주민으로 노가다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텐도 할 당시에는 자연이사를 받았었는데 이번 부텐도에서는 제가 원하는 주민들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까지 곁들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리공사 키트를 먼저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위치는 역시나 광장 근처. 다리 설치가 끝나면 새 주민의 집터를 정해줘야 합니다. 주민 노가다를 할 때 너굴 사무소와 집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광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것이 좋습니다. 1호, 2호, 3호 주택 전부 광장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정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 위치를 정했다고 끝이 아닌데요.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용 가구 3개, 실외용 가구 3개, 한 주택당 총 6개의 가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일단 전부 메모를 해놓을게요. 총 18개의 가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꼭 이걸 하루 안에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하루에 한 명씩 이사를 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택씩, 즉 6개의 가구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재료를 미리 모아두었기 때문에 18개 전부 하루 안에 만들어 볼게요. 목재, 돌, 철광석, 진흙,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방금 말한 물건들은 DIY 재료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소에도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매일매일 나무를 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재료가 모자라서 다시 도끼질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 채집해야 하는 재료도 있었는데요. 체리를 이용한 가구도 필요해서 과일도 따고요. 꽃을 이용한 리스도 필요해서 아까 받은 사다리로 올라가서 코스모스를 잔뜩 땄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채집한 물건들로 가구를 만들어주면 모든 준비 끝! 이제 가구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실내용 가구는 상자에다가 제출해야 하고요. 실외용 가구는 집터 근처에다가 놓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실외용 가구, 즉 밖에 배치해야 될 가구는 2개까지만 배치를 해줍니다. 실내용 가구는 3개 전부 제출해주세요. 가구는 이렇게 간판 앞에 길을 가로막게 두지 마시고 옆으로 놓아야 합니다. 어떤 주민이 왔는지 확인할 때 간판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의 위치가 동선에 걸리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내용 가구를 전부 제출하고 실외용 가구는 2개 배치한 뒤에 나머지 하나는 빠르게 꺼낼 수 있게 인벤에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이제 쇼터 더 와일드의 주민들을 맞이할 차례인데요. 두근두근두근. 어떤 주택을 먼저 진행하든 순서는 상관없으니 2호 주택부터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2호의 주택은 아이돌 성격의 주민 중에서 랜덤으로 이사를 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실내용 가구 하나를 들고 있다가 집 근처에 배치하고 바로 너굴 사무소로 뛰어들어갑니다. 가구를 놓고 달려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서 주민을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3분 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굴 사장과의 대화는 최대한 빠르게 넘겨줍니다. 처음으로는 어떤 주민이 나올까요? 위치를 한 명 딱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데려오고 가위가 나왔습니다. 가위도 정말 좋거든요. 평상시에 귀엽다고 생각하는 주민이긴 했는데 저희 섬에 구리구리라는 개구리 주민이 있어서 가위는 데려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장이 되기 전에 빠르게 강종을 해주고 2번째 도전. 이번에는 과연? 클라라? 잘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꽤 괜찮은 주민이네요. 그런데 2번째 시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살짝 욕심이 나서 일단 강종을 하고 다른 주민들도 더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글루민. 글루민은 본텐도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본텐도 주민이라 이번에도 강종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주민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플라라를 데리고 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 때쯤 크리미가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취향밖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크리미 정도면 귀엽지라는 생각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음은 1호 주택을 시도해볼게요. 1호 주택은 먹보 주민이 나옵니다. 왜 굳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1호 주택을 2번째 했냐면 2번째는 너구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물건을 놓고 달려가면
너구리는 인사만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요. 굳이 따로 말을 걸지 마시고 이때 바로 나와서 다시 달려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땡칠이? 마일섬에서 만났었던 주민인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마요님들이 정말 많이 추천해주시고 저한테 많이 영업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려와 봤는데요. 진짜 실물이 귀엽네요. 너무 작고 앙증맞고 사랑스러워서 최애가 바뀔 것 같은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호주택입니다. 3호는 친절 주민이 오는데요. 친절 중에는 정말 예쁜 친구들이 많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물건을 배치하고 너굴 사무소로 달려가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너구리가 말이 깁니다. 레시피도 주고 설명하는 것도 들어야 돼서 이때는 조금 서둘러야 해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한 주택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구리 연설을 듣고 빠르게 달려간 곳에 확인된 주민은 에스메랄다. 익숙한 이름인데 얼굴이 안 떠올라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도 똑같이 길고 긴 너구리의 연설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주민은 마르카? 브로콜리랑 같은 쥐 주민이라서 또 강제 종료를 하고, 세 번째 키키가 나왔네요. 키키도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섬에 원숭이 젤리가 있어서 원숭이는 더 데려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꽤 괜찮은 주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친절 주민 중에 제 위시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성격들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레이니가 나왔을 땐 진심으로 흔들렸지만 꼭 참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캔디가 나왔습니다. 캔디는 보라색 곰돌이 주민인데요. 엄청난 인기 주민은 아니지만 해피홈에서 집을 꾸며준 뒤로 개인적으로 같이 살아보고 싶은 주민이었거든요. 커다란 몸집에 아기자기한 취향이 너무 귀엽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캔디를 데려왔습니다. 캔디 집에서 나왔는데 브로콜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브로콜리. 저한테 선물을 주네요. 조그만 손으로 직접 만든 손이라니 정말 감동적인데요. 얼른 바로 장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크리미를 만났는데요. 벼룩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감하게 잡아주고 환심을 샀어요. 캔디가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싶어서 다음날도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보순이가 들렀길래 옷도 새로 구매를 하고요. 예쁘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비를 입고 돌아다니는 캔디를 만났어요. 캔디 역시 선물을 주네요. 이번에 이사온 주민들은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날이 어느 정도 밝았을 때 안내소의 기념식을 진행했어요. 여울이도 새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쏠따도 마요도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또 만나요. 그럼 안녕.